이번 시간에는 로그 함수와 다항 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와 다항 함수의 합성은요, 두 가지 종류가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로그 함수 안에다가 다항 함수를 다 집어넣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그라고 하는 값을 어떤 다항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로그에다가 여기다가 다항 함수를 집어넣는 이 방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함수가 있는데 fx가 여기에 다항 함수예요. 그래서 이 다항 함수를 로그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우리는 로그라고 하는 값을 만들게 되면 이 로그라고 하는 이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수일 때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뭐 이거부터 해볼까요? 쉽게. fx가 x-1, x-3이다 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y는 lnfx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일단 이렇게 그리면 좋겠어요. f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이렇게 그려봐. 그래서 y는 x-1, x-3 이렇게 그리면 근이 1하고 3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어디다 넣겠다? 이것을 다시 로그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로그로 만들게 되면 이 값이 0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로그의 그래프 알고 있잖아요. 로그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lnx다라고 하면 x가 점점 0에 다가갈수록 이 실제 함수값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이 fx라고 하는 이 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지면 이 값은 실제로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꼴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서는 함수값이 음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로그의 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가운데는 뻥 뚫려 있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언제 이 값이 0 나오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언제 0 나오죠?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몇 나오는 점에서, 그렇죠, 여기 y는 1이라는 선과 만나는 이 교점, 그냥 계산하지 말고 알파와 베타라고 쓸게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있다면 요 베타에서 한번 0 나올 거고 요 알파에서 한번 0 나와서 그래프는 요런 형태로 그려질 거야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lnfx의 그래프가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를 출제할 때는 여기다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fx가 음수면 안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제 이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감소해서 왔는데 이 중간에 있는 값이 다시 위로 이렇게 볼록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볼록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 절대값의 그래프를 가지고 로그를 씌워봐라 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올수록 점점 0에 가까워지니까 이 둘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음의 무한대로 계속 내려가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점의 가운데 있는 값이 몇인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하고 3 중간에 있는 2를 대입해보면 여기 원래 함수가 2,-1이었으니까 뒤집으면 2,1이 되겠죠. 그래서 2,1이면 1에서 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고, 요 아래에 있는 점이 -1보다 더 내려가서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얘가 더 살짝 위로 올라갈 거고요. 이 그래프가 이제 뭐 이렇게 달라붙었어. 그러면 여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lnfx 그 다음에 이것의 절대값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로그 안에 들어가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언제 0을 통과하는지 또 언제 1을 통과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과거 기출 문제들을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이 문제는요, fx가 4lnx 플러스 10ln 10-x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fx라고 하는 함수가 다시 이제 ln하고 만들어 보면 이걸 합쳐보면 여기가 x의 4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x다 라고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차 함수를 로그에다 집어넣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5차 함수부터 그려보면 이 5차 함수, 최고차 합의 개수가 음수인 5차 함수인데 0에서 4중근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해서 0에서 4중근을 갖고 요렇게 가는 이 형태의 함수가 이게 y는 x의 4제곱 곱하기 x-10이다 라는 형태의 함수인 거고, 그럼 여기가 10인 거고 여기가 0인 상태의 이 그래프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이제 여러분 이게 5차 함수니까 이 점의 위치가 4대 1이 된다라고 하는 이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직접 해보셔도 좋고, 이렇게 따져보면 여기가 그냥 바로 몇이다라는 게 나오고요. 8이라는 게 나오고,
그런 거는 못 믿겠어. 그럼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서 미분계수가 0 나오는 점을 찾아보면 그때 x값이 8이 된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8을 대입하니까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8, 요 극대점이 8, 여기다 8을 대입하면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몇이죠? 12제곱 곱하기 다시 2가 있으니까 2의 13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8, 2의 13제곱 이렇게 등장했는데 이걸 다시 어떻게 보고 싶은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로그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로그로 만들고 싶은 건데 처음에 이 로그식 자체를 이렇게 써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x의 범위가 x가 0보다는 커야 되고 x-10도 10-x도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범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여기부터 0부터 10까지 이 제한 범위 안에서의 요 값만 로그를 씌우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로그를 씌우게 되면 요렇게 다시 누구의 선을 긋고 싶다고요? 그렇죠. y는 1이라는 선을 긋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 점, 여기를 뭐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와 베타에서는 실제 함수값이 뭐가 나오고요? 그렇죠. 0이 나오겠죠. 요 점하고 요 점에서 0이 나오는 거고 요 알파하고 요 베타에서 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0으로 갈수록 점점점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무한대로 가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되는 거고 당연히 함수값이 가장 클 때가 로그의 값도 가장 크게 된다라는 뜻이니까 이 함수의 최대값은 이 로그 안에 들어가는 값이 최대인 2의 13제곱 즉 13ln2가 최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수의 어떤 값으로 나오고 여기서 1하고 만나는 점이 반드시 2개 생길 테니까 이 함수의 근도 반드시 2개가 된다라는 기억 니은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2의 fx라고 하는 그래프니까 결국 2의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다시 2의 fx라고 해서 이걸 만들면 결국 이 오차 함수만 남거든요. 그래서 이 오차 함수가 위로 볼록한 구간이 어디냐라고 질문했는데 이 오차 함수가 위로 볼록한 구간은 이걸 두 번 미분해 보시면 그러니까 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부터가 아니라 6부터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뒤에 문제에서 다항 함수와 로그 함수를 합성했을 때 극점은 변하지 않지만 변곡점은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뒷문제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문제에서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자, 뭐 요 문제도 이제 간단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보시면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fx라고 하는 함수가 뭐냐 그랬더니 fx라고 하는 함수가 2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를 로그 씌운 거죠.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는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만 하는 양쪽으로 증가한 함수가 이게 y는 2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만 지금 1이거든요. 그럼 이걸 로그 씌우면 로그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니? 그래서 이 로그의 그래프는요. 1,는 0을 지나니까 여러분 로그 그래프 알고 계시죠? 로그 그래프는 언제 0이야? 로그 값이 뭐일 때 요 값이 1이 됐을 때가 0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그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x가 0일 때가 요게 1이거든요. 그래서 요 때만 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양쪽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값이 계속 증가하니까 로그의 값은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증가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뭘 알고 있냐면 이것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꺾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요. 뭘 강조했죠? 그렇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다항 함수를 누구에다 집어넣었어? 로그에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 다항 함수를 로그에다 집어넣게 되면 이것은 로그의 성질을 따라가서 위로 볼록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이 다항 함수의 성질을 따라가서 아래로 볼록하게 될까요? 라는 건데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결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왜 쉽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직선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 이게 직선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직선은 언제 나오죠? 그럼 직선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 이렇게 됐는데 이게 x가 나오려면 여기다 뭘 대입하면 직선이야? 이 함수의 역함수를 대입하면 직선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로그 함수에다가 누굴 대입하면 이게 직선으로 나올 수 있나요? 그럼 여기가 지수 함수일 때겠죠. 여기를 lnx라고 하면 ln 하고 쓰게 되면 이게 2x제곱이 나와야 이게 x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힘의 세기를 앞에 그래프 할 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운데 x라고 하는 이 직선의 성질을 띄는 것을 놓고 왼쪽에 있는 함수들 뭐 루트 x 땡땡땡 하고 저 멀리 가면 여기 lnx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x, x제곱, 거듭제곱 해갖고 쭉 가다 보면 여기에 이제 나중에 지수 함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그에다 어떤 함수를 집어넣으면 이쪽에 있는 lnx에다가는 2의 x를 집어넣어야지만 이게 나중에 직선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얘보다 힘이 약한 다항함수, 얘가 뭐 아무리 2차, 3차, 4차, 5차, 10차 커지더라도 여기 있는 얘보다 힘이 약한 함수를 집어넣게 되면 결국은 로그의 성질을 따라서 위로 볼록한 형태, 그러니까 증가량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성질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자연스럽게 lnx에다가 지수 함수를 집어넣으면 직선이 나올 텐데 얘가 지수보다 힘이 약한 함수를 집어넣었으니까 결국 로그처럼 꺾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프가 양쪽에 대칭을 이루면서 여기 어딘가 변곡점을 가지면서 이게 아래로 볼록했지만 다시 위로 볼록한 형태로 바뀔 거야 라는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이 함수 자체가 무슨 함수예요? 그렇죠. 이 함수가 지금 우함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lnfx라고 하는 함수 자체도 양쪽의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우함수로 나올 것이고, 이걸 미분하면 당연히 뭐가 된다? 기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fx라고 하는 함수의 도함수의 최대값을 찾아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fx라고 하는 함수의 도함수는 접선의 길이가 0이었다가 뚜두두두 올라가서 이 변곡점에서 어떤 최대의 값을 갖고 그 다음 다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 값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최대 값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f'x를 만들어 보시면 f'x가 지금 2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하면 여기가 지금 4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을 때는 굳이 뭐 이걸 한번 더 미분해서 0 나오는 걸 찾지 마시고 분자 분모를 x로 나눠보면 4x 플러스 x분의 1 뭐 이런 꼴이 나오겠죠. x로 나누니까 여기가 2x 플러스 x분의 1 이런 꼴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것의 최소값이 몇이냐 그러면 2루트 2다 라고 나오니까 이거 약분해서 최대는 루트 2다 라고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fx2 마이너스 넘겨볼까요? 그럼 x1 마이너스 x2분의 fx1 마이너스 fx2. 그러니까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평균 변화율, 어떤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평균 변화율은 가운데 있는 어떤 점에서의 미분 계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미분 계수의 가장 최소값이 몇이니까? 루트 2니까 네, 이것이 루트 2가 최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0에서 루트 2까지 갔다가 다시 줄어드는 형태가 되니까 이것도 맞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을 잡게 되면 루트 2보다 항상 작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작다도 항상 작아. 뭐 내 키가 2m보다 작아. 근데 작아도 2m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함수와 다항 함수의 합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요. 반대로 합성하는 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반대로 합성하는 건 뭐냐면 다항 함수에다가 lnx를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lnx를 집어넣을 때는 이건 좀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fx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이 fx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fx가 x제곱 이렇게 써볼까요? 그럼 여기가 lnx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lnx 이렇게 되는데, 이제 기출문제에 보면 지수 함수에 집어넣는 거, 다항 함수에 집어넣는 거,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막 바꾸면서 집어넣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hx라고 하는 함수를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나를 만들어. 그래서 fx라고 하는 함수는 나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 h에다가 lnx 집어넣은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은 0부터만 출발해야 되겠죠. 일단 lnx가 나오려면. 그래서 0부터 출발해서 1 나오고 뭐 2 나오고 땡땡땡땡 이렇게 무한히 갈 텐데, 이때 lnx라고 하는 값이 0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다가 1에서 0 됐다가 2에서 1 됐다가 계속 다시 무한대로 커지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어디다 집어넣겠다? h라고 하는 2차 함수에다가 요걸 다시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함수가 언제 0 나오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0 나오죠? x값이 0일 때랑 1일 때잖아. 그치? 그래서 이 들어가는 lnx 값이 0일 때랑 1일 때 요 두 군데에서 이 값이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2차 함수니까 이쪽은
감소했다가 이쪽은 증가하고 여기 어딘가에서 최소를 갖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귀엽게 생겼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수 있다? 그렇죠. 이 합성한 최종 그래프는 0부터 출발했는데 얘가 몇일 때? 실제 x가 1일 때 이 함수가 1,lnx가 0 나오면서 다시 hlnx가 0 나오겠죠. 그래서 1에서 한번 0 나오고 또 2에서 한번 0이 나와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그려질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이게 로그 함수거든요. 그럼 로그 함수를 어디에 집어넣으면 직선이 나옵니까? 그럼 지수 함수죠. 그런데 이 로그 함수를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지수 함수보다 한참 약한 2차 함수에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직선이 나오겠어요? 곡선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곡선이 나오겠죠. 어떤 곡선이에요? 직선보다 힘이 약하겠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무한히 가게 되면 다시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시면 그래프는 어느 정도 다 찾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추정해낼 수 있다면 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풀립니다. 자, 너무너무 쉽게 풀리나요? 자, 그래프를 여기다 다시 하나 좀 크게 잘 그려놓고 이제 다음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1하고 2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오른쪽으로 꺾여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fx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이 그래프의 경을 빨리 찾으셔야겠어요. 자, 이때 원점하고 이 곡선을 연결한 t, ft를 이은 직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한 점밖에 안 만나겠죠. 근데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게 다시 위로 볼록해진다 그랬으니까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위에서는 한 점인데 여기 어딘가 세 점이 나오는 위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경계가 분명히 이 원점에서 여기다 뭘 그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점이 될 거야 라는 거고, 개수가 이 점들을 기준, 이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을 때는 한 개인데 이 선일 때는 두 개고요. 이 선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몇 개죠? 세 개죠. 근데 계속 세 개입니까? 그래서 또 이거 연습해봐야죠. 막대기 들고 계속 세 개인가? 또 해보죠. 계속 세 개 나오다가 그렇지.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순간은 다시 두 개가 됐겠다. 그 다음에 다시 두 개였다가 여기 한 개고 요런 점이 하나 생기겠네. 그래서 여기서 선을 하나 더 그려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려야 되는 선이요. 그려봐야 되는 선이요. 무슨 선입니까? 그러면 아래쪽에 접하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요 선도 하나 이렇게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가 다 찾아졌어요. 변하는 점. 그래서 변하는 점. 요 점. 첫 번째 있는 요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1이라는 첫 번째 점이 되는 거고 요 점이 두 번째 A2가 될 거고요. 여기서 그은 이 접점이 세 번째 여기가 A3가 될 거고 여기가 A4가 되고 여기가 A의 다섯 번째 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되는 점들이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가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GA의 값이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거든요. 자, 첫 번째 이 점에서 만나는 개수. 그러면 G1 몇입니까? GA1 몇이다? 2개다. GA2 몇이죠? 이 두 번째 점에서 또 역시 선을 그으니까 2개죠. 이 사이에서는 3개였는데 이게 2개다. 그럼 GA3 몇 개죠? 이 점에서 1개다. GA4 다시 2개죠? GA5 두 개다. 그래서 이게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9개다 라고 이쪽에 있는 값은 9개로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요 3번하고 몇 번을 찾으라 그랬어요? 3번하고 5번에서의 이 x 좌표를 직접 찾아라 라는 얘기거든요. 3번하고 5번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이 3번하고 5번 중에 아무거나 한 점을 그냥 제가 t라고 잡으면 t분의 ft라고 하는 값이 누구랑 똑같아야 되겠어요? 그죠? f't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 밑변분의 높이인 이 기울기가 같다라고 그냥 식을 이렇게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누가 같아야 되겠어요? ft. 그러니까 ft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을 해보죠. 그래서 ft 하면 여기가 lnt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lnt 이걸 뭘로 나눴더니
이걸 t로 나눴더니 이것이 f't랑 같아야 되니까 이거 미분하면요 2ln t 곱하기 t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t점은 원점에서 그은 접점이니까 원점에서 그은 접점 두 개니까 0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지워버리면요 양변이 ln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lnt에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3lnt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바로 이 3번 값하고 5번 값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뭘 찾고 싶어? ln-A3하고 ln-A5의 합을 구하고 싶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 두 근의 합은 그냥 몇이다? 3이다 라고 찾으시면 이쪽 값이 3 곱하기 10해서 30이 된다 라고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도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래서 로그 함수하고 이제 다항 함수를 합성했을 때 거꾸로 로그 함수를 다항 함수로 집어넣어보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였죠? 그렇죠. 이쪽은 0으로 다가갈 때니까 계속 이 점근선을 갖게 될 텐데 오른쪽으로 무한히 x가 무한히 커졌을 때 이 lnx도 무한히 커지고 다시 2차 함수도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 나올 텐데 그 함수가 위로 볼록할 것이냐 아래로 볼록할 것이냐의 결정은 누가 한다? 그렇죠.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에다 대입을 해야지 합성을 해야지 직선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지수 함수보다 약한 다항 함수에 대입하면 당연히 위로 볼록한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프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낼 수만 있다면 뭐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심을 갖고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쉽게 잘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곡점이 이동하는 거 합성된 것과 역함수 미분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와 다항 함수의 합성과 역함수 미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